안녕하세요. 오늘은 KCT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2.28% 정도 소폭 하락했고요. KCT가 지난 이제 6월 19일 이후에 단기적인 좀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이렇게 5월 14일, 5월 13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거의 뭐 초창기 때, 요때 이제 한번 긍정적인 부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예전에 좀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현재는 그때 당시 대비해서 뭐 2배가량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 조정 이후에 반등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전개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텔레그램 저희 공부방에 검색식에 포착된 신규 종목 오늘 한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종목명은 좀 가려놨는데 이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확인이 다 가능하시고요.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은 하루에 하나 정도 공부방에 간간히 올려드리고 있죠. 종목이 없을 때도 많고요. 그동안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손실 마감된 종목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 다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손실 난 종목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들,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종목은 이제 SP 시스템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파동을 보여줬고, 지난 이제 6월 초창기에는 뭐 DSC 인베스트먼트나 핑거스토리, 하나시스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줬었죠.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지난 이제 6월 10일이죠. 6월 10일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3단계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6월 10일이 이날이거든요. 6월 10일 이날 51,5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30% 이상의 상승 파동을 보여줬죠. 중요한 거는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하루에 하나 정도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려드렸던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도 6월 2일 날 올려드렸었고, 이때 당시 기준가 7,000원 3단계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바로 이날 올려드렸죠. 역시나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20%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6월 24일에 올려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42,900원에 올려드렸는데, 이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6월 24일 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하루 쉬고 다음 날 이제 17%까지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기준가 대비 15.85%의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3단계 신호 나오는 종목들, 이 종목들만 이제 올려드린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관심 종목도 이렇게 3단계 나온 종목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향후 흐름들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이제 관심 종목은 빠르게 수익 또는 손실이 확정되는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하나의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KCT가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그 테마에 편승을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급등 흐름들을 보였죠. 그러면서 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런 이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화폐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가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과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할 때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과거 뭐 삐삐나 이런 것들에서 휴대폰 이런 것들로 전환될 때 또 주식시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졌었죠. 개인적으로는 과거 우리가 종이 화폐를 쓰다가 이런 디지털 화폐로 변환되는 이런 패러다임, 이런 어떤 이제 이슈 속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역시나 또 크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수혜주의면서 화폐 패러다임에 따른 어떤 이제 그런 변화에 따른 수혜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최근에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이제 종목들도 단수배 한 3배 넘게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한국 정부 인증이나 이런 종목들도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이 밖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한 20종목 이상 새로운 어떤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결코 쉽게 죽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조정 이후에 반드시 되돌리는 그런 이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한은하고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경고를 했다라는 것이 조정의 하나의 이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고, 그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하락의 어떤 이유를 저런 어떤 이슈로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테마라고 봐야죠. 테마이고 딱히 여기서 뭔가 실적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기대감적인 요소, 미래의 어떤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수급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서 움직이는 거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를 이런 것들로 그냥 삼은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이용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위험성을 경고했다. 코인런 사태나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리스크다라고 하는데, 뭐 코인런 리스크, 결제 리스크, 외환거래 뭐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인데,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법, 제도, 기술로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어떤 결제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런 세계적인 어떤 결제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 어떤 기술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하면서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어떤 단점적인 요소도 있지만 장점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낮고 거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라는 건데, 일단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외화를 송금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은행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만 보내줄 수가 있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송금을 할 수가 없죠. 은행이 업무를 안 하니까. 근데 이 테더라고 하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죠. 언제 어디서든 송금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어디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코인 ATM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인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뭐 테더나 이런 것들이 있죠.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시세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화폐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 그런 점이 주식시장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재료나 이런 것들이 결코 단발성으로 끝날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테마나 이런 것들이 물론 기대감, 수급적인 요소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조정을 받고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재부각되면서 다시 또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좋지는 않죠. 이렇게 좀 상승 추세나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음봉으로 이탈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승 흐름들을 잘 그리다 현재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5일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아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아직까지 5일선 위로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진행될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된 점, 최근에 뭐 3,00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대한 3,5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 여기서 하락 갭이 발생이 됐거든요. 보통 갭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차이는 존재는 하지만 이 갭은 좀 메워지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차후에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출현하게 된다면 이 갭을 메우는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 이 반등 시점에 KCT가 좀 대장주로 앞서거나 이런 대장주로 좀 나서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하락했던 부분들을 반등을 통해서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상승은 한번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 반등을 통해서 이 갭을 메우고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 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고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 시에 또 보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좀 거래량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반등 한 번을 강하게 주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거를 확 만회해주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철저히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해야 차후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 한번 장대 양봉 크게 큰 거 들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거 뭐 한 15일, 16일 빠지고 하루 만에 그냥 그동안에 떨어졌던 거 확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상승이나 이런 반등들 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차후에 반등 나올 때 시원하게 최근에 하락했던 거를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시총이 한 66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쪽에서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오기에는 사실 좀 어렵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살짝 들어왔다가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뭐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수급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2,000주씩 이렇게 들어왔다가 팔고 나가고, 2,000주 들어왔다 팔고 나가고, 16,000주 들어왔다 팔고 나가고, 15만 주 들어왔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팔고 나가고, 요런 이제 거의 단타성 매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따로 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에서 큰 의미를 좀 부여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최근 3일 정도 외국인들 뭐 계속 떨어질 때 뭐 분할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수하다가도 반등 한번 나오면은 싹 팔고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